기자 수첩 넘어가죠. 어서 오세요. 예, 다시 안녕하십니까. 한번. 오늘 주제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나라박 일정, 방미 얘기인데요.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 초순에 가서 7일에 오바마랑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좀 묻혔죠. 그렇죠. 어제 네. 테러가 워낙 큰 테러가 발생하면서 네. 몇 시간 뒤에 발표된 이 한미 정상회담은 좀 묻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나름 유례 없는 대규모 사절단이 가요. 네. 그래서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북한발 안보 리스크를 해소하고 뭐 그다음에 한미 동맹 강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규모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규모로 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간다. 자랑도 많이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또 돌아봐야 될 측면도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 그 방미 성격 내용 설명하는 가운데 린치핀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 이 린치핀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키워드인데요. 그 린치핀 방미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왔어요. 린치핀 방미. 린치핀이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바퀴하고 술에 연결하는 그 축에 꽂혀 있는 핀. 예.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 그렇습니다. 핵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이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으로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린치핀이라는 표현. 이게 처음 쓴 건가요? 사실 이렇게 표현을 처음 쓴 건 아닙니다. 처음 쓴 것은 2010년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오바마가 한미동맹을 린치핀이라고 벌써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단선 축하에도 린치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그 케리 장관이 당신은 우리와 함께 린치핀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럼 처음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거창한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사실 한미동맹 중요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저희가 지겹게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린치핀이라는 거에 뭘 또 의미를 부여하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요. 사실 린치핀이라는 용어는 우리 한미 관계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눈에 안 띄는데 범위를 확장하면 린치핀이라고 미국이 했을 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허. 그게 미국이 최근에 이제 개입주의 대외 정책을 이제 중동에서 아시아로 바꿨어요. 아시아가 더 중요하다 미국한테. 예. 근데 그리고 좀 최근에 동북아시아가 좀 살벌하죠. 북한을 비롯해서. 예, 이런 상황에서 린치핀이 나온 게 이제 주목할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온 린치핀이란 발언은 네. 여느 때 나온 것보다 훨씬 의미를 갖는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북한이 지금 뭐 동북아의 화약고처럼 돼버렸으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가 특히나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핵무기가 사실은 요즘에 한미동맹을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어지는 논리가 우리가 아쉽지 않냐. 핵무기도 없고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핵무기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미국이 보호해주잖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미동맹 중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쉽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아쉬운 쪽은 우리다. 우리가 그렇죠. 더 매달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국력으로 보나 이러나. 그런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가요? 그게 중국이 부상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특별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만 아쉬운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잖아요. 예. 누가 감히. 사실 보스턴이 그 테러의 주요 그 공격 지점이 된 것도 사실 약한 나라는 테러에 그렇게 안 시달려요. 그렇죠. 강한 나라. 그리고 약자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자기의 주장을 호소하고 싶은 쪽이 사용하는 무기가 테러거든요. 예. 주로 패권 국가가 대상이 되죠.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새 지도자인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강한 두 나라의 잠재적 갈등 요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한반도가 여기서 두 나라의 지정학적 대결 장소입니다. 살벌하죠. 그러니까 지금 G2라고 그렇죠. 하면서 미국, 네. 중국의 급부상이 눈부실 정도인데 네. 미국이 어느 정도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고 예. 그 대립의 과정 속에서 이 한반도라는 곳이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이 사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일종의 그 얼굴마담 또는 칼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일본을
미국이 린치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요 베이스였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뭐 군대도 중요한 군대 다 들어가 있고. 지금도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긴 예,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국이 일본을 코너스톤, 그러니까 주춧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주춧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린치핀이 됐는데 일본이 주춧돌이죠. 그럼 우리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 이게 저도 외교관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린치핀이 주춧돌보다 격이 조금 높다고 합니다. 린치핀하고 코너스톤 중에 린치핀이 더 예. 너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다. 미묘한 차이지만 아마 외교적으로. 일본이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이 지금 굉장히 동북아시아에서 오히려 갈등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도 있어요. 중국과의 센카쿠 분쟁 있죠. 그렇죠. 영유권 분쟁 때문에 중국이랑 사이 나쁘죠. 예. 그리고 과거사 문제 때문에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랑 굉장히 나쁘죠. 독도 때문에도 안 좋죠. 이러니까 미국이 뭐 우리나라나 일본을 통해서 중국과 대결을 할 때 일본을 이렇게 말로 삼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말로 삼는 게 훨씬 굉장히 명분상 좋다는 거예요. 예. 일본은 저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아이인데 미국이 일본이랑 한 패를 먹으면 중국이랑 한국이 굉장히 째려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가 쉽네요. 한 패를 먹으면. 네, 그렇죠. 한 편 패를 먹으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 편 먹었을 때 좀 유리한 쪽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던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을 표면 위로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커졌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북한 문제 해결에 한국 니네가 나서라. 니네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미국이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 그 상황이 서로 싫은 거거든요. 그럼 한반도가 한때는 참 열강들의 전쟁터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열강들의 구애를 받는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기본적인 조건이 변하지가 않았잖아요. 열강에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지금은 북한이라는 또 무서운 변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고 이번 방미에서도 한미동맹 때문에 한미동맹 균열이 생기는 것도 안 좋지만 이걸 지키는 게 목적이 돼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 미국이 이 한미정상회담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오늘 윤진아 기자가 살펴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